오늘은 5장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 벡터 공간. 이게 4주체인데 벌써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 부족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벡터 공간에서 우선 그걸 하기 전에 50분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집합이 어떤 연산이 있을 때 이것이 닫혀 있다. 이것의 정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S에서 골랐을 때 주어진 연산을 해서 다시 S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한다. 닫혀 있다. 정의예요, 정의.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 1, 0이라고 할 때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주어진 연산을 해서 예를 들면 덧셈이라고 할 때 A에 덧셈을 주었을 때 이것은 닫혀 있나요? 닫혀 있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 들어있지.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0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면 이거이고 이거 더하기 1이면 1이고 이거 더하기 이거면 마이너스 1인가 여기 있고 이거 닫혀 있는 걸? 아니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데 왜냐하면 1도 A에 있고 1도 A에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합 S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고를 때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보거든요. 두 개를 골라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근데 그 같은 것을 뽑는 학생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두 개를 뽑아봐. 그럼 3, 3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 2를 골랐을 때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여기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닫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닫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뭔데? 이 집합에서 덧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닫혀 있지 않으면 그 연산을 할 수가 없다. 곱셈은 닫혀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이고 0이고 이건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네. 그렇지?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닫혀 있다. 그다음에 정의예요, 정의. 정의. 공집합이 아닌 집합 V가 덧셈과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것이 닫혀 있고 이것은 이제 실수배예요, 실수배. 실수배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실수를 곱했을 때 그 집합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 덧셈과 곱셈이 아니고 실수배, 실수배. 에서 닫혀 있을 때 닫혀 있고 임의의 벡터 U, V, W가 벡터예요, 벡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실수 K가 있어. 이렇게. 이때 K 알파 베타라고 하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알파 베타 실수. 이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이 다음과 같이 8가지 성질이 성립할 때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이고 두 번째 U 플러스 V W는 U V W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U 0이 있어서 항등원이 이렇게 있다. 여원도 있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게 여원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수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알파의 U 플러스 V는 알파 U 플러스 알파 V 이것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수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U 벡터 그러면 알파의 U 벡터 플러스 베타의 U 벡터 이것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알파의 베타 U 이거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이것은 알파 베타의 U 이것이 성립하고 여덟 번째 입이 있어. 이렇게 될 때 이 8개의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는 저 집합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8개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많이 만족시킬수록 우리가 계산이 편리해진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한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우리가 3x가 1일 때 x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 정수의 집합에서 이거를 풀으라 그러면 못 푸는 거거든요. 3 곱하기 정수가 1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유리수의 집합이나 실수의 집합이 되거나 이래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수의 집합에서 3하고 1하고 3분의 1의 관계는 이 1은 항등원이고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이것을 항등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 3 곱하기 네모에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것을 여원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 여원 3분의 1이 여기는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푸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집합을 새로 공부할 때는 이런 법칙들이 성립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조심할 것은 이게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벡터가 뭐 벡터 W가 있어서 무슨 곱하기냐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연산은 덧셈과 실수배밖에 없어요. 덧셈, 실수배, 실수, 실수배 이런 요거밖에 없다. 벡터끼리 곱하고 내적하고 외적하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아셨죠?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천천히 얘기했어. 0벡터 이건 뭐 빼고 이것도 빼고 자 이랬을 때 예제 5.2 편의상 이걸 좀 더 보자.
R2면 펜을 바꿔야겠네. R2는 평면을 말하죠. 평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x1, x2, x1, x2는 모두 실수일 때 평면 R 클로스 R은 원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것은 임의의 U 벡터가 성분이 U1, U2라 하고 V 벡터의 성분을 V1, V2라고 할 때 실수 알파에 대해서 U 플러스 V는 U1 플러스 V1으로 정의를 하고 U2 플러스 V2로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 알파의 U 벡터는 알파의 U1, 알파의 U2로 계산을 하라. 보이죠? 이렇게 되면 벡터 공간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R2는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표준 연산이죠. 표준 연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이것은 표준 연산이지. 다르게 정의하면 U 플러스 V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정의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올 텐데 이건 표준 연산이에요. 표준 연산. 이 표준 연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 집합은 근데 평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1 있지 1. 간단히 살펴볼까?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죠. 요것도 0이 있잖아요. 0, 0. 여기서는 0 벡터에 해당하는 게 0, 0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 3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더하면 0, 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건. 또 뭐 이거 실습에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1도 있고 해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것을 뭐 장황하게 우리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어봐라. 그냥 부담 없이 읽어보시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R2뿐만이 아니라 R3, R4, 뭐 Rn 차원 공간에서도 그렇게 표준 연산, 방금 했던 그런 방식으로 연산을 덧셈과 실수배를 정의해주면 다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것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 벡터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고 표준 연산이라고 해요. 표준 연산을. 그다음에 이건 뭐 할 필요 있나? 그냥 써줄게. 폐구간 ABU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CAB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C의 AB. 이것은 폐구간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저렇게 놨을 때
에, 여기에 있는 속하는 함수를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f 플러스 g of x를 fx 플러스 gx 그 다음에 실수배는 kfx를 kf의 x를 kf의 x를 그냥 kfx로 정의를 했을 때 실수배지. 역시 이것도 이 집합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 소리지. 그래도 이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좀 와닿는 거를 해줄게. 항등호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건도 유일하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런 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 지금 이게 성립하는 것들은 좀 와닿지가 않죠. 그 연습 문제에서 몇 개를 풀어줄게. 1번 S를 실수의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S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 Y는 실수이다. 실수로 되어 있는 순서쌍 전체의 집합. 이때 연산을 어떻게 했냐면 X1, X2 플러스 Y1, Y2를 X1 플러스 Y1의 0으로 하라. 또 K의 X1, X2는 KX1, KX2로 계산을 해라. 이랬을 때 벡터 공간이 되느냐? 벡터 공간이 안 돼. S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못한다. 왜냐? 잘 봐.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이 순서쌍에 대한 연산을 아까처럼 x1 플러스 y1, x2 플러스 y2로 하는 것은 표준 연산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 x1 플러스 y1을 하고 그리고 y좌표는 무조건 0으로 하라 이거예요. x2 플러스 y2가 아니라고 무조건 0으로 놓는 거지. 이랬을 때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 몇 개? 뭐였지? 8가지. 8가지를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수배는 제대로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배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돼. 첫 번째 성질이 x1, x2 플러스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성립하네. 바꾸어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이건 성립하고 그러면 성립하니까 그 다음 뭐가 있나? 0이 있나? 0? 0이 있으려면 2,3 더하기 이걸 이제 0이 뭔지 모르니까 0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2,3이 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있느냐. 어? 뭘로 잡아야 돼요? 2,3이 되는 게 있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그랬냐면 2 플러스 a, 0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3이 돼야 돼. 그러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0이면 되네. 0. 그죠? a가 0. 그러면 2,3에 0,1이라고 해봐. 그럼 뭐가 나와?
더하면 2, 0, 2,3이 나와야 되는데 2,3이 안 나오지. 될 수가 없네. 될 수가 없죠. 뭔 소리야? 항등원 2,3 더하기 뭐를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게 3이 될 수가 없잖아. 어? 이게 3이 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0이 없어요. 저 S에는 따라서 0 벡터가 S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걸 설명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항등원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2번. 이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때 연산을 x1, y1, z1 플러스 x2, y2, z2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했냐면 이건 제대로 돼 있어. x1 플러스 y1 이렇게 하고 k의 x1, x2, x3를 000이라고 하라.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표준 연산에 해당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벡터 공간이 되느냐? 벡터 공간이 아니다. 얘는 그러면 왜냐하면 왜 안 되냐? 실수배 성질이 성립하는 걸 찾아봐야지. 실수배. 그 1 곱하기 u 벡터가 u 벡터가 돼야 되죠. 그런데 1 곱하기 x1, x2, x3가 바로 뭐가 되냐면 실수배를 했다 그러면 바로 000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되지 못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없는 거지. 일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것도 뭐가 성립하지 않는 게 있나? 8가지 성질 중에서 실수배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나 볼까? 알파의 u 플러스 v가 알파의 u를 x1, y1, z1, v를 뭐라 그랬지? x2, y2, z2 라고 할 때 이것은 알파의 이게 뭐죠? x1 플러스 x2 이렇게 정의하라 그랬으니까 컴마 y1 플러스 y2 컴마 z1 플러스 z2 인데 이거 바로 뭐야? 실수배를 했다 그러면 바로 000이니까 이거는 성립하네. 알파의 u 플러스 알파의 v는 성립해. 일이 없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3번. 행렬의 합과 스칼라 곱이 연산이 주어진 모든 이런 형태의 1, A1,
1B. AB는 실수라는 소리. 행렬의 합. 우리가 덧셈과 실수배. 그건 그대로 써라 이거지.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이 2x2 행렬 전체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이게 답은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 하고. 왜냐하면 왜 아닌가? 이것은 첫 번째 닫혀있질 않아. 이렇게 있는 원소에다가 여기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C1, 1, D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C, 2, B 플러스 D. 요거는 괜찮은데 실수이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것이 S에 속해 있질 못해.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아예 닫혀 있질 않기 때문에 쟤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다. 네 번째. 행렬의 합과 스칼라 곱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A0, 0B. AB는 실수. 이러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됨을 보여라. 프리. 증명.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걸 보여요. 벡터 스페이스. 근데 다 보여야 돼. 8가지. 사실은. 그럼 이게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3개를 골라야 돼. 2개? 2개만 골라도 되지. 알파, 베타, U, V.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임의의 원소 2개를 골라. A0, 0B, C0, 0C. 이것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 지금. 실수배도 닫혀 있고. 왜냐하면 A0, 0B 플러스 C0, 0D 더하면 뭐예요? A 플러스 C, 0, 0, B 플러스 D거든. 그러니까 얘는 S에 들어간다. 실수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실수배 K를 해도 계산하면 KA 0, 0, KB니까 이게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0, 0이고. 그러니까 실수배도 닫혀 있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할 때 1번 A0, 0B 플러스 C0, 0D는 C0, 0D 덧셈을 하면 뭐예요? A 플러스 C 0, 0, B 플러스 D. 그런데 이것은 A, B, C, D는 실수니까 이게 성립하죠? C 플러스 A 0, 0, D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C 0, 0, D 플러스 뭐지? A 0, 0, B.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응?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2번 또 뭐가 있나? 0이 있나 0? 0이 있죠. A0, 0, B 플러스 0000도 있거든. 0이 있다. 포크로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0이 있다고요. 여기에는 A, B가 실수이니까 00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 요거는 예를 들어서 A0, 0B 플러스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B가 있거든. 그럼 이게 항등은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1 곱하기 해도 자기 자신 나오죠. 실수배도 마찬가지고 8가지 성질들이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물론 좀 몇 개 더 해봐야 되지만 4번 1 곱하기 A0 0B 그러면 역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이렇게 30분? 큰일 났네. 됐지?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오, 다 풀어줬어. X 이것도 마찬가지야. S는 XY는 실수 일 때 덧셈을 어떻게 하냐면 X, Y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을 더하기를 할 때는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1 Y 플러스 Y 프라임 더하기 1로 계산을 하라. 좀 이상하지? 그러면 벡터 공간이 되겠냐? 실수배가 없잖아. 실수배. 실수배를 안 가르쳐주고 무슨 벡터 공간이냐고 물어봐. 그지? 실수배가 없어. 스칼라 곱이 없어서 이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야. 그냥 할 것도 없어. 이랬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항등원이 뭔가 한번 찾아볼까? x, y 더하기 a, b를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런데 요거 계산은 x 플러스 a 플러스 1 y 플러스 b 플러스 1로 계산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0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b도 마이너스 1이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즉 0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면 3,5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봐. 그러면 얼마요? 요거를 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3이거든. 여기도 5.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3,5의 여건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3,5의 x, y를 해서 여건 항등원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냐면 3 더하기 x 플러스 1 5 더하기 y 플러스 1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항등원이 나와야 되나? u 플러스 마이너스 u는 항등원이 나와야 되니까 항등원이 여기서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아닌데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 이것도 y는 마이너스 7.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 3,5의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게 50분이 채워야 된다는데 1시간 수업 분량을 뭐 조금씩 잘라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가야지. 부분 공간. 부분 공간. 정의.
V가 벡터 스페이스 그리고 U가 벡터 스페이스 V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이렇게 쓰죠. 덧셈과 실수배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가 돼. 그리고 U가 V의 부분집합이 그러면서 U가 이 연산을 그대로 받아서 주어진 연산을 그대로 받아서 벡터 스페이스가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놓고 봤더니 연산은 똑같이 계산했을 때 이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는 거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V의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U는 V의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분 공간이 되냐 그러면은 이 그 8가지 성질이 전부 만족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정리 두 가지만 하면 돼. 벡터 스페이스 U가 V의 부분집합이 U가 V의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임의의 U, V를 U에서 골랐을 때 U 플러스 V가 다시 U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또 알파 U도 다시 U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 두 가지만. 다시 말하면 U가 지금 V가 벡터 스페이스로 이렇게 있죠. 여기 U가 있어. 얘가 이 V의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즉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성질을 모두 체크할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만 체크하면 된다. 요거.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 이 소리. 왜 그래? 잘 봐. 왜 그러냐면 자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의의 원소 U를 U에서 골랐을 때 실수배가 닫혀 있어야 돼. 그러면 0이 있잖아. 0 실수배. 얘도 U도 얘는 뭐예요? 0 벡터예요. 0 벡터. 0 곱하기 U 벡터는 0 벡터인데 0 벡터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U를 고르면 실수배도 만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0을 곱했더니 그러니까 결국 0 벡터가 있다는 얘기지. U에 여기에. 이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0 벡터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U를 여기서 뽑았는데 0도 여기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0 벡터 마이너스 U 벡터는 마이너스 U 벡터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왜냐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U를 한 거지 지금. 응?
마이너스 1도 있지 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0벡터도 있고 마이너스 U 벡터도 있어. 또 여기에 있어. 그래서 됐지? 그리고 결국 뭐야? U 벡터가 있으면 지금 항등원이요. 0벡터. 항등원이 있는 걸 보였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여건이잖아, 여건. 여건이 있는 걸 또 보였지. 여건이 있는 것도 보였어요. 여기에 0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어차피 여기 V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도 있고 1 곱하기 U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 부분 공간이 되는 걸 보여라. 그러면은 그 집합이 V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걸 보여라. 그러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만 보여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것들을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이면 된다. 그래놓고 책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책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 풀었거든. 이걸 먼저 설명한 거예요. 예제 U가 이게 뭔 소리냐면 U1, U2인데 U2가 EU1이래. 이 R2의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 왜냐하면 잘 들어. 일반 수학하면서 여기서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달라. 증명하는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 됨을 보여라. 그럼 부분 공간이 되는 걸 보이려면 여기서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라야 돼. 임의의 원소 U1, U2, V1, V2를 골랐어. 그리고 이 U에 있는 집합을 우선 해석을 해보면 U1, U2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데 Y좌표 U2는 반드시 X좌표의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골랐잖아. 여기서 골랐기 때문에 반드시 U2는 EU1이라는 소리고 V2는 EV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 놓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걸 보여야 되니까 U1, U2 플러스 V1, V2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은 그 연산은 그냥 표준 연산이라 그랬어. 말이 없는데 이것은 표준 연산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U1 플러스 V1, U2 플러스 V2 이게 다시 U에 들어가냐? 들어가죠? 왜? 요거 U2 플러스 왜냐하면 U2 플러스 V2는 EU1 플러스 EV1이기 때문에 2의 U1 플러스 V1 이게 성립하거든. 증명 여기에 있는 원소는 요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Y좌표가 X좌표의 2배가 돼야 돼. 근데 Y좌표가 X좌표의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실수배도 들어가는 걸 보여야 돼. 그러면 알파의 U1, U2는 알파의 U1, 알파의 U2죠. 이것도 U에 들어간다고. 왜? 알파의 U2, Y좌표가 U2가 뭐야? EU1이거든. 근데 이것은 실수끼리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2의 뭐라고 써야지? 2의 알파의 U1 이렇게 돼.
x좌표의 2배가 y좌표니까 역시 이것도 u에 들어간다. 따라서 u는 R2의 서브스페이스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어요? R2의 부분 공간이다. 하나만 더. 부분 공간이 아님을 보여요. 네, W라고 쓰죠. U1, U2. 근데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U2는 U1 플러스 1이 돼요. 이것은 R2 상의 부분 공간이 아님을 보여요. R2의 서브스페이스가 아님을 보여요. 아닌 걸 보일 때는 발레를 하나 들으면 돼. 뭘 보여야 돼? 응? 예를 들어서 2,3에 무엇을 더해서 0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2,3이 되느냐? 이거를 0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아니지. U2는 U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건 되지.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1이라고 그래. Y좌표 W에 있는 원소는 Y좌표가 X좌표에다가 2를 더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 맞죠? 그럼 더해서 놓으면 2 플러스 A, 3 플러스 A 플러스 4요. 그지? 2 플러스 A, 4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얼마나 해야 돼? 여기에다 2를 더한 거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네.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왜냐면 얘가 2,3이 돼야 되거든. 이것이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이 자체도 계산이 틀렸네. 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그렇죠? 여기 있는 원소는 Y좌표가 X좌표에다가 2를 더하면 돼. 맞잖아.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 이거는 여기다 1 더하면 3 플러스 A가 돼야 되는데 4 플러스 A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W에 없는 거지. 닫혀있지가 못해. 닫혀있지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네. 그래서 쟤는 부분 공간이 되지 못한다. 50분 채우기 너무 힘드네. 50분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나 저러나 이거 진도가 너무 빼먹고 하는 것도 없는데 수업을 50분씩 다 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과제를 노트에 풀어 보시고 나중에 체크를 시험은 대면 시험을 할 거예요. 대면 시험 때 노트를 봐야지. 과제 점수 10점.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어서 이러다 보면 오늘 5장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책을 한 권 또 사든지 해야지. 50분 넘었어. 됐어.